네, 안녕하십니까. 서장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시장이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련해서는 다른 영상으로 제가 소개를 드렸고, 오늘은 매크로 관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PD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PD님께서 그 예쁜 목소리를 지니셨는데 잘 안 들리신다고 댓글에서 말씀하셔서 오늘부터는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오늘 할 질문은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 매파 발언과 소비 호조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만 해도 올해 3월까지는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기대감은 좀 누그러진 듯합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보시는 이 시장 상황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냥 큰 리스크도 아니고 또 크게 여기에 신경을 써서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해야 될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크리스토퍼 이 이사도 그다음에 이분 말고 우리 파월 연준 의장도 어떤 분도 이분들은 독립적인 의사 결정자들이 아니에요. 데이터가 나오는 대로 거기에 맞게 금리를 조절해 가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소비 지표 하나 잘 나왔고, CPI가 예상보다 12월 CPI가 약간 좋았죠. 이제 그러다 보니 국채 금리가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3.8대 있던 게 4% 살짝 넘어 있어요. 근데 그 PPI는 또 낮게 나왔죠. 그러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로 이전돼 가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거는 예를 들어 해전 기간이 짧은 거는 금세 영향을 미칠 거고, 도매 물가가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소비자 물가가 낮아질 차례일 거고, 그 다음에 연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 소비 지출, PC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죠. 이제 그런 것들이 차례대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으로서는 이제 아주 높은 인플레는 진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3월에 금리 인하 전망이 미국의 이 지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조금 낮아졌죠, 그죠? 근데 그거요, 그 미국 시장 입장에서 보면 여기 기사에는 보면 이거 그러고 나서 미국 시장이 조정을 좀 받았다 그러는데 미국 시장은 작년 1년 내내도 오만 금리 그런데도 미국 시장은 다 올랐어요. 다 올랐고 올해도 아마 저는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또 우리 시장에 극심한 변동성을 가져오는 것은 이러한 매크로 리스크가 아니고 그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 변동성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는 저는 이제 크게 매크로가 중요한 해가 아니다. 올해는 오히려 폴리이코노미가 훨씬 중요하다. 그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미세하게 어떤 거는 다시금 금리 인하를 늦춰야 되는 데이터가 이렇게 잠시 나오고 또 데이터 또 나올 거예요. 나오면 저는 전체적인 데이터는 여기서 위로 막 작년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데이터가 나올 수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나올 데이터 중에 좀 차차 우리 구부님들께서 좀 살펴봐야 될 데이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에서 연준에서 제일 중요히 여기는 물가 데이터는 PCE예요. 개인 소비 지출. PPI하고 다른 점은 그냥 단적으로 비유하시면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마트를 갔어. 이마트를 가면 각 상품마다 요거 얼마입니다 하고 이렇게 가격표가 붙어 있잖아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평균 내는 게 CPI라면 PCE는 그걸 개인들이 다 구매를 해가지고 계산해서 세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일한 사람들이 이 소비재에 대해서 지난달에는 총 매출한 게 예를 들어 가령 5억이었다. 근데 이번 달에는 5억 천원이 집계가 됐더라. 그러면 그것만큼 증가됐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총 개인들이 지출한 총액을 집계하는 거고, 그러면 또 이제 CPI에서 집계 못하는 것도 이 집계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료 요금이나 서비스 요금은 이마트에 이렇게 가격표가 안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의료 서비스든지 다른 서비스 요금에 대한 지출도 개인들이 지출한 거는 PCE에는 포함이 돼요. 그러하기 때문에 진정하게 물가가 올랐니 내렸니를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는 PCE가 정확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챙겨 보셔야 될 게 고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은 소비 중심으로 성장한 나라니까 소비는 누가 합니까? 그거는 민간 소비자들이 하는 거고, 소비자들이 돈을 쓰려면 일단 우리 취직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고용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미국은 매주 단위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하고 실업률 발표를 막 빨리 하잖아요. 그 이유고, 그러니까 하여튼 고용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고용도 중요하고 또 하나가 시간당 임금이죠. 실질 임금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제 그게 아마 연준의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GDP 뭐 이런 걸 텐데, 그거는 다 그거의 함수겠죠. GDP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가 있고, GDP 관련된 지표가 있고, GDP 관련된 지표와 인플레이션 지표 두 개를 더한 게 명목 금리니까, 금리가 결정될 때.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물가 관련해서는 PC이고요. 그 다음에 GDP 그로스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많죠.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표 지수, 그다음 PMI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지금은 그 GDP보다가 이 물가에 더 관심이 가 있는 시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C랑 시간당 임금, 고용 이거 보시면 크게 실수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국내 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제 변동성이 좀 클 거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과 같이 조금 안정적이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으면 될까요? 네, 저는 그럴 거라 생각해요.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올해가 폴리코노미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중요한 선거들이 많고, 그리고 연초에 선거 결과들이 이 동북아 정세의 긴장을 좀 증가시키는 이런 매크로 지표보다가 돈이 안전한 곳을 찾아서 갈 수 있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제 원래 기술 변화 쪽에 인터넷 이래 가장 혁명이라 할 수 있는 AI가 지금 하도잖아요. 그 AI의 주된 하드웨어 쪽에 칩 공급 업체, 또 소프트웨어 쪽에 거대한 클라우드 운영 업체들이 그 생성형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이게 세계적인 강자들이 미국 시장에 포진해 있어요. 그리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에서도 중동이라든지 유럽이나 이런 데 영향을 직접 받고 우리도 영향을 받고 이러지만 거기는 미국은 그런 쪽에서 안전하죠. 돈은 눈이 달려서 위험하면 자꾸만 안전한 쪽으로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게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래서 여전히 원래도 미국 시장이 아웃퍼폼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작년 한 해도 그렇게 우리가 인플레이션 얘기하고 걱정하고 그랬지만 정작 미국은 다 올랐어요. 미국은 다 오르고 고통받는 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이 고통을 받았죠. 왜 그런가 하면 아니 미국이 강해지니까 미국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돈들이 그렇고 저것도 몰려간 거고, 그리고 또 미국은 또 국민들의 주식 투자 비중이 높아요. 미국이 잘 살게 되면 미국에서 뭐 임금이 나가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미국 주식시장이 호재가 되어버리니까, 그럼 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럼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러잖아요. 주식을 안 하면 몰라도 미국 시장이 1% 조정받으면 경험해봐서 아시잖아요. 우리 시장은 그보다 조정을 더 받아요. 그러면 강의를 통해서 미국 주식의 중요성이 좀 더 커졌다라고 이제 그분님들께서 느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미국 주식을 하면 괜찮을까요? 마음을 열고 자산 배분을, 국가별 자산 배분을 하셔야 된다. 국민연금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관 투자가도 유럽의 투자자들도 다
안정적인 지속 가능하고 반복 가능한 안정적인 수익률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켓 타이밍으로 자산 배분을 하는 게 아니라 연초부터 국가별로 내가 이 나라의 비중을 얼마, 저 나라에 얼마, 우리나라에 얼마, 채권에 얼마, 주식에 얼마 이렇게 자산 배분을 먼저 하고 나서 운용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마켓 타이밍을 잡아서 이러니까 지금은 미국으로 다 가야 돼요. 이러니까 한국으로 다 가야 돼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제 올해부터는 그래 국민연금이 우리보다가 미국에 2배나 더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국 주식 비중을 내가 뭐 얼마를 가져가면 난 또 한국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은 한국만큼 나 미국 투자하고 이렇게 계획성 있게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무조건 미국 주식만 다 하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 인더스트리 중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미국보다 더 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인더스트리에 해당하는 건 우리 기업을 사면 되겠죠.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뭐가 있다 그러면 그건 미국 기업을 사면 되는 걸 것이고 또 뭐 일본에 있는 어떤 기업이 전 세계에서 넘버원을 해. 그럼 그건 일본 기업을 사면 되고 또 막 소비가 많이 팽창하고 있는데 그리고 인도는 인구도 증가하고 있는데 뭐 인도에 있는 어떤 기업이 제일 잘하고 있어. 그러면 그걸 사면 되는데 인도는 지금 우리가 개인이 투자가 불가능해요. 가끔 ETF 같은 게 있긴 한데 종목 ETF는 없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인더스트리에 대빵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자꾸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미국이니까 미국에 몰빵합시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지정학적으로 위험하니까 다 빼야 됩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또 최근에 우리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제 정말로 큰 돈이 벌리는 거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오히려 역발상으로 기회가 오는 거구나. 나에게 찬스가 오는 거구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려면 리스크 관리할 때 리스크 관리 해놓고 좀 중기적인 시각으로 올해의 전체적인 매크로나 정치적인 일정들 이런 거 감안해서 계획성 있게 하셔야 된다. 매일매일 그 1, 2%, 4, 5% 수익률 그걸 쳐다보시지 마시고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국가별로 그다음에 주식, 채권 이렇게 자산군별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자꾸 이제 글로벌 얘기를 자꾸 최근에 그 드리는 빈도가 높잖아요. 그 이유는 아직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을 연기금도 하고 다 했는데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은 많이 안 하셔서 그래요. 그리고 또 자산 배분을 해도 오늘 기사에 보니까 작년에 기준으로 해서 테슬라를 18조어치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근데 테슬라는 시총이 크긴 하지만 시총 대비해서 하루 거래량이 제일 많은 주식이 테슬라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파생 상품도 테슬라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발행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변동성을 즐긴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옳은 습관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많이 갖고 계신 게 애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엔비디아 가지고 계시고 다들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주식이죠. 어쨌든 그걸 다 해도 테슬라가 18조니까 나머지 거 다 더해도 100조도 안 되겠죠. 그 여전히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은 국내 주식에만 올인하고 계시는 거죠. 대부분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안정적이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자꾸 글로벌에 대한 소개도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글로벌 자산 배분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많은 이제 기관 투자가분들이나 국민연금이나 장기 펀드들은 글로벌 투자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전체 모든 자산이라는 게 크기에 따라 가지고 비중이 나가야 되잖아요. 세계 GDP에 진짜 미국이 1등이에요. 그래서 그걸 봐도 그렇고 자산 배분을 할 때 세계적인 경제 크기에 맞게 우리가 자산 배분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 노후가
자산 형성에 좀 도움이 되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시장이 우당탕 그럽니다. 축구로 치면 전반 5분 만에 한 골 먹었어요, 우리가. 이번에 우리 아시안 게임 할 때 카타르랑 전반에 우리가 한 골 먼저 먹었죠. 그런데 또 우리 이강인 선수 2골 넣고 또 해가지고 3대1로 우리가 이겼어요. 근데 이제 1월 초예요. 이제 1월 중순인가요? 근데 이제 첫 오픈 전반 5분 지났는데 방심하다가 한 골 먹은 거예요. 용기 잃지 마시고 투자는 평생 해야 돼요. 평생 하는 일에 수많은 축구 경기가 있을 텐데 그거 중에 한 게임에 전반 5분에 한 골 먹은 거예요. 용기를 잃는 게 가장 많이 잃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럴 때 아이고 나 진짜 반드시 이걸로 승부 봐야지 고집 부리는 것도 안 좋은 습관이에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더욱 안정적으로 자산 배분도 좀 하시고 어떨 때는 모든 전투에서 이길 필요는 없어요. 어떨 때는 후퇴도 또 어떨 때는 그게 전쟁을 이기는 길일 수도 있어요. 이기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의 목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지 판판이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또 일부러 적을 매복지로 유인하기 위해서 후퇴하는 척 하셔도 돼요. 최종 목표는 우리가 적군을 섬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힘들다고 막 위축되고 우울하시고 이러실 필요 전혀 없어요. 아유, 나중에 올라갈 게 빤한 자산이 내린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시장의 바람이 바뀌었을 때, 동남풍이 다시 불 때 우리가 공격 앞으로 하려면 우리가 체력을 좀 비축해놔야 되겠죠, 그죠? 조금 중기적인 시향관을 가지시고 이렇게 비바람 불 때 너무 그냥 온 역량을 동원해서 바다로 나가시면 그건 좀 별로 안 좋아요. 이럴 때는 좀 분산해서 그 바람 부는 항구를 좀 피해서 또 바람 안 부는 항구로도 배를 좀 갖다 놓고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그렇게 하면 투자가 좀 재밌지 않을까요? 위험도도 좀 줄어들고 그러다가 정말 공격 앞으로 할 때가 되면 또 공격 앞으로 하면 되겠죠, 우리가. 투자는 사랑해야 되는데 개별 주식은 사랑하시면 안 돼. 그냥 냉정하게 투자의 수단이 주식이지 내가 목숨 걸고 사랑의 대상이 주식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는 함께 살아가는 우리 옆에 동료들, 우리 같이 일하는 많은 분들, 이분들하고 사랑해야지 저걸로 반드시 죽을 때까지 내가 저걸로 대박 낼래. 그거 안 맞아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용기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이팅!